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전 솔직히 오늘 약간 약할 줄 알았어요. 어제 조금 좀 강해가지고 쉬어가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앵커님하고 똑같습니다. 어제 워낙 강했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또 뭐 이제 독립기념일 휴장 앞두고 좀 이렇게 약간 조퇴하는 분위기로 시장이 이렇게 됐고 또 미국 시장은 일단은 제조업 업황 우려 또 부각되고 있죠. 뭐 계속 지금 안 좋은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 이제 산재돼 있는데 이제 지표로 몇 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어제 좀 우려가 좀 있는 것들이 이제 제조업이 안 좋을 것이다. 업황이 좀 우려가 좀 있다 이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표가 이제 확인돼서 그렇지 이미 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거하고 좀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경기는 둔화되고 있고 뭐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둔화되고 있는 거는 다 나타나고 이미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걱정, 투심이 망가지는 그런 반응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서서히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에도 지지를 한다든가 반응을 한다든가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어제 시장의 그 미국 시장의 지지를 끌어내고 반등을 좀 하려고 했던 힘은 테슬라였죠. 뭐 우리 시장에서는 시차 때문에 우리가 좀 먼저 반응이 됐었죠. 테슬라가 이제 출하대수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당연히 실적도 그러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은 2차 전지 광풍이 불었죠. 에코프로가 100만 원도 찍을 것 같은 기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신고가 만들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테슬라, 뭐 리비안 이런 종목들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이제 끌어올리면서 잘 마감시킨 것 같아요. 또 그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올 거라고 다들 예상은 하지만 우리 앵커님이나 저처럼 이러다 보면 오늘 하루 쉬어가겠네 이렇게 예상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조심성,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 오늘 뭐 지금 밀려 있어도 그렇게 뭐 우려할 정도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잠깐 갭을 띄워서 이 시장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서 갭을 띄워서 올렸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강하게 반등 나온 거 또는 강하게 하락을 멈추려는 의지가 표현된 거에 이제 만족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째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하나 강하게 올라갔다고 해서 달려들지 말자. 네, 어차피 뭐 달려들 틈도 없이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 제자리가 오는 거고 또 시장이라는 게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처럼 쉬어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저는 이 횡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야지 저점, 지금 올라온 구간에서 저점을 만들어지고 수급이 좀 전환되는 거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기관이 받쳐주는 흐름이 탄탄해질 때 다시 한번 올라갈 힘이 더 커질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일부 좀 산발적으로 좀 갔기 때문에 매도로 많이 잡혔고 또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많이 집중을 했지만 오늘 또 바로 이렇게 차익 실현도 나오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약세입니다. 뭐 급락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흐름에서 어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한 600개, 700개 정도만 살짝 빨간불 나오고 있고 또 산발적으로 2차 전지, 반도체, 개별 종목들마다 이렇게 좀 순환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특징. 그런 것들이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들은 또 오늘 좀 달려드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좀 쉬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 계약도 아침부터 계속 차곡차곡 매도가 쌓이면서 지수가 좀 위로 가는 거를 좀 제한시키는 그런 힘이 좀 보여지는 오전장인 것 같고요. 특별하게 좀 오늘 좀 봐야 될 것들은 그래도 항상 우리는 시장의 지금의 이 상승을 이끌어온 거는 에코프로로 대표되는 2차 전지 관련주. 오늘도 에코프로 음봉 나온다고 저거 뭐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올라가서 좀 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삼성전자. 개인적으로 제가 733이라는 이 숫자를 삼성전자를 좀 의미 있게 좀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 연말에 그 창호 앵커님하고 하는 프로에서 이거를 추천해서 단가를 평균을 내보면 733이더라고요. 만약에 저 80층에서 물려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그 의미 있는 숫자가 드디어 이제 또 계속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수급이 좀 살아 있어요. 계속 지금 이렇게 꾸준히 정말 정신 놓고 계속 사는 것 같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좀 중요한 게 삼성전자 실적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가이던스가 나온 것들, 그러니까 컨센서스 나온 것들이 2천억이다, 뭐 1,000억이다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저렇게 수급이 들어온 것 자체는 네, 아마 적자가 나와도 매수 들어온 물량들이 빠져나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감산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게 지금이 아니라 3분기입니다. 3분기. 2분기는 어차피 다 안 좋을 거라고 다 예상을 한 거고 아마 지금 시장에서 먼저 선반영돼서 이렇게 삼성전자 흐름이 좋게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 들어온 물량들은 3분기의 감산 효과로 실적이 제대로 저점을 찍고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3분기 실적 결과를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밀리지 않는 걸 봐서는 그런 예상이 어느 정도 좀 부합돼가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오늘 시장의 삼성전자 수급을 보고 좀 특징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이슈가 좀 부각되죠. 뭐 앨런 장관이 간다고 해도 미국이 또 이렇게 약간 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그 태클성 그 조치를 취하면서 또 자원 관련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막 떴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유니온 머티리얼 지금 음봉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 하락하는 추세에서 갑작스러운 이슈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들 차익 실현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흐름을 보고 계단식 하락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 계단을 극복하는 자리까지 오른지를 봐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항상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 중에서 삼성전자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뭐 저스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JI테크 그리고 이제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네오셈 그리고 이제 뭐 샘CNS 그리고 또 샘CNS가 움직이니까 여기 지분을 투자한 YIK 뭐 이런 종목들 또 YIK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서 한 12% 정도 지분 투자했잖아요.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잘 보게 되면 바닥으로 내려가고 네, 중기 이평선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5일선이 120일선을 돌파할 때 강한 거래량들이 들어와 있었고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다시 제자리로 가는 초입으로 오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특히 반도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오전 시장 아닐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흔들리는 것도 다 견뎠잖아요. 또 지난 1년들도 견뎠던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그래 저 신상원 전문가 말한 것처럼 저런 YIK 저런 비슷한 차트들 반도체에 속해 그런데 실적도 저점을 지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오전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수익이 낼 수 있는 이 조건들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신상원 전문가가 생각하는 오후장 좀 궁금한데요. 우선은 제목으로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좌지우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이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종목으로 치면은 뭐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현대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지수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이제 YIK 그 차트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왔었죠. 이제 장기가 밑으로 가고 완연하게 이제 꽃을 피우러 가려고 막 시작하는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이 나올 때마다 안 좋을 때마다 포기한 건 누굴까요? 네,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버틴 분들 일부는 이제 좀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이 포기가 나올 때마다 들어온 거는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왔었죠. 연말 연초에도 그렇고 이 시장을 끌어올린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 수급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3주 정도 흐름 나오는 동안에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 뭐 10몇 조가 들어온 게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일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부 나온 것들이 좀 하락을 멈추는 구간이 필요한데 어제 이제 그 신호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제대로 나오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외국인 수급들이 이 횡보하면서 제가 이제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이 횡보를 하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또는 이번 주 말이던 아니면 다음 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7월 둘째 주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에서 좀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탄탄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바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시장 말고도 뭐 미국 시장을 보고 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환경을 봤을 때 악재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노출이 돼 있는 거고 다 알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건 없어요. 그리고 호재도 물론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악재들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덤덤해지고 있고 또 작은 이슈들이 오히려 이제는 좋게 나오면 반응들이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도 그게 좀 무뎌지니까 나올 수 있다. 저는 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악재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조정도 우상향하면서 계속 마무리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번 조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확률상 그렇게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탄한 이 지지 여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버텨주는 거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환율 흐름 또 기관도 같이 받쳐주는지 수급에 대한 그 두 주체를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 나오는 오늘 미중 갈등도 그렇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걔네들 아직 사이 안 좋다. 네, 계속 대리인으로 가서 블링컨이 갔다가 오는 길에도 독재자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또 앨런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한 조치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들 왔다 갔다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가볍게 막 튀고 이러는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갈륨 또는 이 게르마늄 이러잖아요. 그 관련된 종목들 나왔는데 대부분 아침에 갭 뜨고 나서 다 음봉 나오거나 윗골이 만들죠.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유의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앞에서도 형일 전문가님이 그 디스플레이 관련도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얘기도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계속 애플 그 비전 프로도 그렇고 앞으로 애플이 가야 되는 그 방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삼성과 LG가 이제 아이폰 15에 디스플레이에 그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쪽은 아직 수준이 안 되나 봐요. 수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 이번에는 LG보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또 LG도 마찬가지로 LG는 이 아이폰 말고도요. 애플이 이제 그 비전 프로 외에 몰래 이제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비밀병기 있는 게 애플카잖아요. 그 애플카 관련된 종목들, 그 이슈들도 요즘에 좀 살짝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물론 LG도 있지만 기아차도 예전에 한번 반응했던 게 있고 또 구형테크라든가 그다음에 항상 반응이 잘 나오는 현우산업 그다음에 대성 파인텍 이런 작은 종목들도 좀 있으니까 그 디스플레이 플러스에서 애플카까지 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둬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조정 구간에서는 그런 개별 종목들이 작은 이슈에도 막 움직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속보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개헌 이슈가 하나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와 상관없이 갑자기 급등 나오고 이렇게 거래량 몰리고 이런 흐름들도 있으니까 요 개별 종목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또 3년치 일감이 쌓이고 있다, 4년치까지 쌓인다 이러는 그 조선 관련 종목들, 네 당연히 그 삼성중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 계속 지금 수주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죠. 쫓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탄탄하게 잘 지지라인 잡고 시장이 흔들려도 밀리지 않는 종목들, 태광 같은 거 아직도 기회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네요. 지금 막 급등을 하네요. 이거 쫓아가지 마시고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성광밴드, 네, 방송 때 막 올라가면 당황스럽네요. 성광밴드도 여기서 추천드려서 지금 20%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지금 또 다음 목표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아직 제대로 꽃을 피운 건 아닙니다. 네, 이런 성광밴드 그리고 오늘 작은 종목 중에서 1승이라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조선 기자재 종목들 의외로 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말고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이 휴미라 이슈가 조금 부각되는데 이 K바이오 우리
대표적인 회사 삼성, 셀트리온 쪽에서 이 24조 정도로 예상되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아직 이 시밀러 쪽에서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 SP하고 셀트리온 쪽 위주로 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거운 종목들이니까 삼성 바이오 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급하게 갈 거는 아니고 성과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오늘 시장, 오후 시장도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후장 봐야 될 부분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목표가 도달 종목이 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WCP가 되겠는데요. 이번 것은 2차 목표가가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차 가실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실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3차 가야죠. 가야죠. 네, 3차를 가야 되는 이유는 저희는 왜냐하면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거 보면은 다른 언론사나 다른 쪽, 토마토가 아닌 쪽에서 보면 지금 추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물량을 발판 삼아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점에 잡았다는 거는 지금 들어가는 건 당연히 부담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한 40% 수익 내는 분들이 계시고 그럴 텐데 우리는 이제 원금에서 거의 많은 수익을 챙겨놨을 거고 남은 물량 갖고 다음 목표가 한 82,000원 설정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에서 잘 잡고 올라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전문가가 저거 82,000원까지 간다고 했어? 그럼 73,000원이니까 10% 넘겠네? 이 생각을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가진 사람만의 즐길 권리니까요. 자, 저점에서 잘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즐기면서 그렇게 다음 목표가 82,000원 설정하고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WCP 82,000원 목표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추천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추세를 만들면서 차근차근 저점 잡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은 텔레칩스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다들 잘 들어보셨고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아는 종목이라 생각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중기장기 이평선 이제 꽃을 피우는 단계로 가려는 찰나에서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밀렸다가도 올라올 때 거래가 들어오면서 받쳐줬죠. 오늘 잠깐 쉬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을 소위 말하는 영리하게 얍실하게 한번 노려보려는 거고요. 자, 지금 이 텔레칩스는 팹리스 반도체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관련해서 SOC 기업으로 이제 좀 제품 관련된 그 인텔리전트 오토모티브라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 그 솔루션에 적용되는 이 차량 인포테인먼트용 그 AP 시장의 강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들도 괜찮습니다. 실적이 점점 개선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올해도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자동차용 반도체 매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현대차, 기아차 매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국책과제 수행했던 이력들도 있고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가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대신 요거는 18,000원 그리고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22,000원 최근에 요 꼬리가 있는 거래가 들어왔던 구간을 바라보면서 한번 대응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계열 회사가 칩셋 미디어가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가 올라갈 때도 반응을 하니까 같이 덩달아서 좀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 텔레칩스 오후장에서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